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신민영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코스피는 오늘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7,20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안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6,900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삼전닉스가 또 바짝 튀어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에 보탬이 되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삼성전자의 하락 전환이 있었죠. 이에 따라 코스피도 덩달아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나름의 선전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부터 3대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또 AI 기업인 엔트로픽의 실적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에서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급 IPO, 이제 10월에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특징을 좀 잡자면요. 신뢰할 수 있고 특히나 안전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리적인 AI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AI 모델 클로드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죠. 이번에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로픽의 실적 핵심 포인트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건데요.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요. 지난 2분기 1년 전까지만 해도 7억 달러 순이었는데요. 올해 2분기에 115억 달러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115억 달러 이상으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14배 성장, 1,400% 성장을 이뤄냈고요. 연환산 매출의 경우에도 650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창사 첫 조정 영업이익 흑자라는 점에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고요. 성장 동력은 앞서 언급해드린 클로드 그리고 코딩 서비스를 제시하는 클로드 코드 그리고 AI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AI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올 가을 10월께 초대형 IPO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죠. IPO 주관서로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꼽히고 있고요. 이번에도 초대형 투자를 받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9,65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36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고요. 비상장 기업 중 최고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도 상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AI보다도 더 빨리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매출이 잘 찍힌 이유로는 대표적인 AI 모델 클로드의 기업 고객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수익성을 확대했다라는 점들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AI 스타트업 데카트를 약 6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인수가 성공하게 된다면 기업이 만들어진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데카트는 AI 모델의 학습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 컴퓨팅 비용을 낮추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추론 단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AI가 그동안에는 비용만 좀 낭비한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거두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고요. 또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적지 않습니다. 클로드 AI의 에이전트 사용이 확대되면 될수록 AI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고 GPU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GPU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 장기적인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I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AI 에이전트 시대를 맞이한 지금 AI 밸류체인이 강화된다면 또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또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AI 밸류체인의 강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 시장에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의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 GPU 수요가 함께 또 HBM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HB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혜가 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들이고요. AI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익화 가능성이 확인되고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컴퓨팅 비용이라든가 GPU에 대한 투자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러한 매출 증가 속도가 AI 인프라의 비용 증가 속도를 계속해서 앞설 수 있는가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고 이러한 AI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또 의견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메모리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병목의 핑퐁 게임이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로 계속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 병목의 핑퐁 게임 안에서 시장의 관심이 단기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 강도에서 업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AI 컴퓨팅 수요인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실적 성장 이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엔트로픽의 실적도 앞서 또 전해드렸지만 지난주 내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호실적을 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엔트로픽의 IPO 역시나 AI 사이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AI 랩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역량이 강화되고 하드웨어 수요 역시나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오픈 모델의 성능 향상 그리고 모델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 구글까지 이러한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선제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공격적으로 인프라 선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하락 전환한 삼성전자를 두고는 여전히 또 유진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가에서 업사이드를 외치고 있는데요. 가격 결정권이라던가 메모리 공정 기술력, 스마트폰 점유율, 선제적인 주주환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이 가격 결정권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3분기 메모리 가격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이 112조 원대, 전분기 대비 25%의 또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공정 기술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디램의 기술력 그리고 HBM4 2단까지 제품군의 수율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사와의 계속해서 격차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고요. 또 스마트폰 점유율에 있어서도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 등의 신제품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 중장기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생태계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장이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들이 선제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로 볼 수 있는 주주 환원의 규모가 100조 원 중반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급 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회복 등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함께 보시면요. 앞으로도 매출액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내년에는 영업이익률마저 64%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년의 영업이익률 증가치를 참고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에 또 비어있는 만큼 하반기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AI 내러티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지 또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 A컷 내용 정리해봤고요. 오늘 시장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시황센터 통해서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박세람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코스피가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7,2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이 반납이 되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오늘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중동 간의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주들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더니 코스피도 방향을 틀어냈습니다. 점점점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0.87% 떨어지고 있고요. 6,918.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는 혼조세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반도체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상승하기는 했었는데요. 반도체 기판과 장비주들, 광통신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은 상황입니다. 현재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하락으로 바로 전환이 됐더니 점점 그 흐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87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847.6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단으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전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비주 단에서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 단위로 물량들을 거세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 보여주면서 6천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던져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자세 보여주면서 4,30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12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매도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스닥 안에서 5거래일 내내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은 아쉽고요. 기관도 2,600억 원 시장에서 던져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3천억 원 가까이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오전장에서 전방위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의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매출 호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투자가 여전히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또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이 애플의 중국의 메모리 수입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고요. 경쟁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현재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거의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상승불 켜내다가 현재는 하락불로 전환이 되면서 1.82%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다층 기판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9.7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후공정 기업의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마이크론도 10.25%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남북에서 동시에 대화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축경사에서 남북 간의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또 하나의 호재 소식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에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에 간만에 남북 경협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좋은 사람들과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일신석재까지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한 이력이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의류 업체인데 개성공단에 납품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JS티나도 20.16%, 신원도 13.08%,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들 모멘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건 역시 반도체죠. 우리나라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쫙 올라와 주면서 지수를 끌어주면서 7천까지 돌파를 시켜줬는데 약간의 부담이 조금씩 출해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AI, 메모리 좋다, 주주 환원 이런 것들 다 좋은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의 긴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이야기인지 약간은 아리송한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달에 한창 이야기 나왔던 거,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중국산 메모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플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결국에 중국 메모리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투자 아직 1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1호 대미 투자를 에너지, LNG, 가스 이런 쪽이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투자를 1호 투자로 해줘야 된다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미국에서 현지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장 지어라, 메모리 반도체 지어달라라는 쪽으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투자 지연이 된다거나 거부를 할 시에는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압박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이러니까 좀 난처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에너지 투자를 1호로 하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은 기존의 에너지 투자를 일단 1호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메모리 투자 요구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합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접점이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의 연휴 사이에 급하게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가 결국에는 한미 통상협정에서 매우 또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 미국도 당연히 메모리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전라도 쪽에, 광주 쪽에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돈을 쓰기로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 추가 투자까지 하게 되면
자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쉽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1%대 상승세지만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장 초반보다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 후공종단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 이수페타시스, 오늘 기판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다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코스닥 쪽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인데 장 초반보다 많이 윗골이 달리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또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는 건 남북경협주이죠. 자, 남북경협주를 과연 이제 정말 남북경협주 한때 엄청난 시세 상승을 몇 년 전에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남북경협주 타임이 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 연휴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트루스 소셜에 또 이런 걸 올렸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서 헤이 도널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신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늘 허풍이 좀 심하니까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미 군사 합동 훈련도 대폭 축소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함께 동참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스라고 했다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실각에서는 북한 이야기에 우리가 같이 인볼브되고 들어가고 싶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란 비핵화에 동참을 하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북경협주들 주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람들이나 인디에프 같은 개성공단에서 한참 재생산을 했던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받고 있고요. 아난티도 20%, 대아티아인이 철도 관련주죠. 18% 넘게 상승세.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런 현대 아산이 대북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요.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상승 탄력은 많이 줄면서 3.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LG그룹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연휴 시작되기 전에 LG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근데 오늘 메디슨 황이 이 지난 13일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메디슨 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LG 데이터 팩토리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6월에 왔다가 메디슨 황이 또 이제 2달여 만에 또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자, 이 메디슨 황은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서 AI, 피지컬 AI 쪽을 전담하면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와의 협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주도 이런 것들을 리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측에서는 LG전자 CEO, CNS CEO, 그리고 LG 사이언스 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피지컬 AI 쪽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협력 계획들을 아마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자들이 요 앞에 막 진을 치고 있어서 메디슨 황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막 질문을 했답니다. 어땠습니까? 회의 무슨 내용 말했나요? 라고 했더니 그냥 인크레더블, 너무 놀랍다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LG그룹주들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LG그룹주들 그래도 오전에는 다 빨간불을 대부분 켜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 흘러내리니까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다 하락세, LG지주사도 많이 떨어지고요. LG CNS가 특히 더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7%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종목 파인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더 자세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 첫 번째 어떤 종목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앞서서 저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유난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실적이 잘 나오면 가야죠. 네. 가는데 시장이 약간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주춤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적의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것 같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중기적으로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당장은 외국인들이 이틀째, 기관도 하루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는 금요일 날 시간외에서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죠. 그런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이 보여줬던 실적과 함께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반도체 후공정 OSAT 쪽의 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하나마이크론이 후공정 쪽과 그리고 또 관련된 소재 쪽이죠. 하나머티리얼즈로 또 기업이 분할되다 보니까 그것 따른 이원화가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둘 다 모두 다 지금 후공정 쪽에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둘 다 이제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NXP라고 하는 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 이쪽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후공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주화가 들어오는데 가장 큰 구조적인 수혜를 본다라는 쪽들이고 특히 메모리는 당연히 지금 바쁜 상황들이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병목 현상 때문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생산의 캐파를 집중하게 되고 그럼 나머지 기존의 범용 D램, 낸드 관련된 쪽에서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쪽들을 오히려 외주화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혹시나 또 글로벌 IB 쪽에서는 2028년까지도 D램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자연스럽게 하나마이크론으로 이어진다라는 쪽들에 대한 실적들을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는 베트남 비나죠. 비나 쪽에 대한 법인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 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메모리 견조한 수요 들어오고 있고요. 단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외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P와 Q가 모두 다 증가하는 구조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는 비나 2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일단 올해 이쪽 베트남 법인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189% 늘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투자를 하느라고 법인을 세우고 거기다 공장을 갖추느라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돌아서다 보니까 감가상각은 충분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베트남 2공장 쪽에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패키징 라인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또 핵심적인 후공정 협력사로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브라질 법인이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2분기에 브라질 관련된 법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3% 증가해서 2,060억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브라질 법인의 세제 혜택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됐다라는 쪽들도 해외 쪽에서 그동안에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IMM 크레딧 앤 솔루션이라고 하는 ICS라는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EB, 그러니까 교환사채죠. 이런 쪽에서 1,000억 원대를 인수를 해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한다는 쪽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채권은 주식으로 교환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지금 투자를 통해서 어떤 레벨을 올리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쪽들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지금 874억, 189% 증가하는 모습들로 나왔고 올해 3,200억대까지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제 시총의 부분들이 현재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약 한 2조 한 6, 7천억대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그에 비해서는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평가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따라서 지금 주가는 주가 빠르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저가 저항대들을 하나씩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시장만 좀 안정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보여줬던 약 한 4만 5천 원대, 6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추가로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할 점 쪽에서 일단 1차 저항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들이 좋긴 하겠지만 시장의 안정이 먼저겠죠. 그 정도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기 목표가는 일단 1차 4만 5천 원대 부분을 보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여전히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견조하게 10% 내외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부장 투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든 CXMT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것들을 잘 미리 골라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를 봤고요.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DN 오토모티브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뭐 실적이 잘 나왔지만 DN 오토모티브도 실적이 꽤나 잘 나왔던데 어떻게 앞으로 전망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의 재평가, 네.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디엔 오토모티브도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틀 동안 빠르게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조금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실적 잘 나온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3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데 포인트를 좀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600억대 나왔습니다. 3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예상치를 크게 뛰어 올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과 공작 기계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사업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이었죠. 그때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DN 솔루션즈라고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단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특히 공작 기계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복합 그룹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용 이제 등속 조인트, 뭐 프로펠러 시프트 그런 어떤 구동계 쪽의 부품에서 배터리 타이어 그리고 또 방산 쪽이죠. 함정까지도 부품 사업이 이어진다라는 쪽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진 부품 관련된 쪽들은 글로벌 3위까지 지위가 가져가고 있고 튜브 쪽은 글로벌 2위 그리고 또 축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울산, 부산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일단 DN 솔루션즈라고 하는 공작기계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인데 일본의 공작기계가 수주가 6월 달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7월 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작기계에 관련된 쪽에 대한 재부각들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DN 솔루션즈가 연결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까지 막 육중한 회사이긴 한데 여기서 북미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이제 우주항공, 방산, 로봇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벌써 20%까지 끌고 가고 있는 아주 우량한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알짜 회사를 잘 인수했다 이런 평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회사가 한때는 두산 솔루션즈란 쪽을 상장하려고 시장이 또 약간 회사가 좀 넘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런 쪽들은 이제 리스크가 정부의 이제 중복 상장 쪼개기 쪽에서는 어떤 제동을 거는 상법이 개정돼 있다 보니까 중복 상장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그러면 가치가 자연스럽게 재평가가 되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1월 달에는 공작기계 전문 독일 회사죠. 헬러를 인수하면서 금속 절삭력 최첨단 CNC 관련된 공작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추가적인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M&A가 들어갔는데 일단 단기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익률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벨업된 실적들이 두산 솔루션 중심으로 나왔다는 쪽에서 좀 더 고무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방산 조선 부품에 대한 수혜 쪽들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상선 중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미국에 대한 해외 함정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된 부품들이 납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레벨업 시도는 하는데 오늘 조금 좀 약간 고점이 좀 빠르게 이어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한 5만 7천 원대 밑에 정도쯤에서 지지권을 한번 찾아보고 그때 편입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DN 오토모티브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지금 또 신고가 행진 펼치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계속해서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시장에서 또 주목하신 포착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지 오늘의 포착주도 공개합니다. 자, KC텍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KC텍은 앞으로의 전망 또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주가가 좀 주춤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디램 캐파가 증설되면서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그 1나노급이죠. 그쪽까지 공정이 전환되고 신규 캐퍼가 투자가 진행됐을 때 그에 따른 CMP 장비, 슬러리 쪽이죠. 그러니까 연마제 그리고 또 CMP는 또 평탄하게 만드는 관련된 장비들 이런 쪽들은 쌓기 시작하게 되면 HBM 같은 경우도 쌓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들이 이제 또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증설 과정 쪽에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드렸던 CMP, 이 평탄화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쪽이 그리고 또 일본의 에바라는 회사가 80%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국산화를 2011년도 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납품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국산화에 대한 또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기존의 점유율들을 조금씩 더 또 무너뜨리고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HBM이 고도하는 이도가 될 때마다 CMP의 공정의 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HBM4부터는 이 공정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서 CMP 장비는 당연히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초인계 세정 장비 쪽들의 퀼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TL 일본 회사죠. 그와 함께 세메스가 독점했던 장비 쪽들인데 대당 1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도 퀼 테스트가 하반기에 마무리된다고 말했을 때 성공하게 되면 큰 폭의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분기까지는 이익률이 거의 22%대까지 보였던 모습들이고 이런 모습들로 수주잔고가 850억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올해도 수주 확대와 함께 기대감은 높다고 하는데 2분기가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느 정도 저점대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는 지금 72,000원대 부분에서 저항이긴 한데 여전히 눌림 목적에서는 들어갈 부분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한 10만 원대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텍을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포착을 하셨네요.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메모리 업체들 큰 앞쪽단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정이나 후공정이나 뭐 소부장 업체들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주목 안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들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부장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종목 파인더 찾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간판값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2조 2239억 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102곳 가운데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SK가 3,499억 원으로 1위에 올랐고 LG와 한화, CJ, 포스코, 롯데가 뒤를 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정상 거래지만 문제는
브랜드 가치와 적정 요율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정 방식에 따라 계열사 이익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도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정상 가격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간판값이 정당한 브랜드 대가인지 계열사 이익 이전 통로인지가 대기업 감시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이제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느껴볼게요. 상승하는 섹터는 뭔지, 또 하락하는 섹터는 뭔지, 여기에서 또 저희가 살펴볼 종목들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좋지 않은 오후 들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쉬운 상황이고, 뭐 또 살펴봐야 될 뉴스들은 중국 관련된, 미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휴 사이에 많이 나왔다면 오늘은 또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9일에서 20일에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11개월 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될지, 여기에서 또 관련된 우리나라의 산업들 연관된 것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업종들의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엔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는 약한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입니다. 자, 오늘 좋은 섹터는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판주들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탄력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기판 쪽에선 나타내주고 있고, 화장품주들은 7월에 한참 시장을 선방해 주더니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진 건가요? 다 같이 떨어질 때 또 같이 하락을 하네요. 화장품주들은 오늘 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기판주들 좀 먼저 볼까요? 위원님, 기판주들은 오늘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판주 어떻게 보세요? 네, 기판 쪽이 오늘 다 오르는 건 아니죠. 대장은 일단 오늘 좀 안 좋죠. 네네. 삼성전기는 별로 안 좋은데 TLB나 심텍, 이스페타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상승 섹터로 이제 기판주를 고른 이유, 일단 기판주들도 사실 반도체 투탑 못지않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포커싱을 받았던 이제 업종과 종목들이 있고,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이라고 아니라 최근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하는 섹터들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죠. 떨어지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혹은 섹터 테마들도 이게 왜 떨어지는지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콕 집어서 이제 어떤 하락의 이유를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기판주의 어떤 흐름에 대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가 먼저 일단 바닥을 잡고 기판주가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기판이랑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하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주들의 어떤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기판주들도 그것과 맞춰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기판주들은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과 궤를 같이 하죠. 그 단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기판주들, 대형주, 삼성전기나 LG노텍은 조금 쉬고 있지만 그 밑단에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 섹터인데요.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화장품주들은 저희가 그때도 계속 저희가 고민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 이게 또 반도체가 가면 화장품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소외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가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보듯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답이 나올 때가 많이 좀 있거든요. 네. 화장품주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화장품주들은 왜 올랐는지 가로 안에 답을 쓰십시오. 당연히 실적이라고 쓰겠죠. 네. 왜 올랐는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한
2주 뒤에 시험을 또 봤는데 화장품주들 요즘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하는 이유를 뭐 가로 안에 뭐 몇 자로 서술하시오. 이게 왜 떨어지는지 사실 답을 내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죠. 굉장히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좀 약간 수급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수급이 왜 좋았던 수급이 갑자기 어디 갔냐? 이제 반도체주도 살아나면서 그쪽을 좀 옮겨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주들의 모든 종목군들의 지금 흐름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 똑같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ODM 쪽만 보면 코스맥스 한국컬만 보면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처음 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ODM만 보면 오늘 처음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약간 빅2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두 개만 보면 이게 아직은 정배열이에요. 50일, 20일선의 정배열인데 우리가 흔히 정배열 안에서 뭐 N자형 패턴으로 조정 구간의 마지막 정도 구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지금 주가가 21선과의 2개월 좁히는 구간인데 다른 종목군들 그동안에 좀 뭐 다른 화장품주들 많이 쉬었을 때 혼자 상승세를 보던 달바글로벌 보면 이게 또 역배열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APR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인 APR 보면 좀 이게 다른 흐름이고 그래서 화장품주들 보면 일단은 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냥 각계 전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인 느낌은 조정이지만 ODM들은 오늘 처음 빠지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수급이 이제 옮겨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승 탄력이 많이 준화가 됐고 하지만 앞서서 제가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을 말씀드렸던 시험 문제를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의 어떤 조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이제 조정의 이유는 어떤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옮겨가면서 어떤 수급 공백이 좀 생겼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의한 사실 뭐 오른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부담이 좀 있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어쨌든 뭐 최근에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실적은 탄탄하다. 화장품주들 대부분 좋은 실적은 한번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선정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기판주들 중에 또 좋은 종목 뭐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도체에도 소부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판에도 소부장이 있거든요. 기판 소부장 중에서 우리가 보통 기판 소부장 한 3대장 한번 골라봐라 얘기를 하면은 뭐 기가비스, 태성, 네오티스 이게 세 종목 정도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흐름이 뭐 단연 좀 돋보이는 기가비스를 좀 골라봤습니다.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실적이 시가총액을 설명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삼성전기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죠. 기가비스 무엇을 하는 종목이냐 하면 기판 쪽에서 이제 분량을 잡아내고 그걸 이제 수리까지 하는 기업인데 분량을 이제 광학 검사를 하는 기업이죠. 수리를 하는 장비는 AOI라고 부르고 AOR이라고 부르고 이제 어떤 불량품을 잡아내는 검사는 AOI라고 부르는데 검사 장비 쪽이 수리 장비보다 훨씬 좀 많죠. 이제 한 90% 정도가 이제 검사 장비고 나머지 10%는 이제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 장비인데 이 기가비스와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판 업체들의 증설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판 업체들도 증설을 하고 이제 증설을 해서 많은 기판을 생산을 하려면 거기서 불량품과 양품을 이제 양품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기가비스 장비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이 어떤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기가비스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수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가비스 관심 있는 분들이 뭐 포털 같은 데다가 요즘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수주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최근 것만 보면은 뭐 111억, 64억, 뭐 151억 중국 기업들한테 이런 수주를 했다라는 어떤 수주 소식. 그다음에 대만 쪽에서는 좀 크죠. 222억. 이제 한국 기업으로는 뭐 100억 정도 뭐 기판 장비를 수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연이은 수주 행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지금 한 달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비스의 어떤 수주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자, 정리를 하면은 기가비스 차트 보면서 마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기가비스에 제가 이제 네모칸을 그어 놓는 구간만 보시면 이 구간에서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기판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조정을 주든 말든 기가비스가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때죠. 6월 달에 좀 잠깐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큰 상승 없이 꾸준한 어떤 상승을 보여준 게 기가비스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 그리고 시장 좀 밀리면서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여줬고 나름대로 좀 타이트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약 2주 동안의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준 이 구간이 저는 하방을 굉장히 크게 어떤 지지를 하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진다. 이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주 동안의 가격을 탄탄하게 다졌고 오늘 그걸 딛고 일어서는 첫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기가비스 물론 뭐 삼성전기, 이노텍, 뭐 심텍, 대덕전자, 이스페타 다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가적인 흐름에서 가장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기판 쪽의 소부장 중에 기가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가비스 기판 쪽 안에서도 소부장이 있다. 그중에서 장비업체 기가비스가 최근에 수주를 또 많이 따내고 있다. 이게 실적으로 차근차근 반영이 되겠죠?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업종 섹터는 역시 남북경협 섹터입니다. 남북경협 섹터가 트럼프가 매번 뭐 선거를 치를 때도 그랬고 북한을 만날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꺼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반면에 아쉬운 하락하는 sek터는 조선 섹터가 오늘도 역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선 관련해서 해외에서 이제 배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사인을 했지만 뭐 반짝 오르고 다시 또 빠지고 있네요. 자, 일단은 남북경협부터 보겠습니다. 뭐 공교롭게 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자, 남북경협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또 그냥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꺼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트럼프의 속내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만나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간 선거까지는 제가 봤을 땐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우리가 2018년도에 이 남북경협주가 시장을 지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거 갖고 있는 주식 왜 빠지지?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내게 너무 좋은데 빠진다.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너무 많죠. 네. 2018년도에는 남북경협주가 시장에 수급을 다 빨아들였었죠. 그때는 남북경협주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남북경협주가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시장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때 남북경협주 중에 뭐 5배 올라간 종목군들은 섭섭하다고 했죠. 보통 10배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니까. 자, 일단 앞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일단 팩트를 좀 짚어주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질문을 이제 하겠죠.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어느 정도 단계냐 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단계다. 이게 사실 딱히 이제 신뢰가 가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남북경협주가 시장을 지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는 분석이 필요가 없죠. 테마주를 무엇을 분석을 하겠습니까? 테마주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1차 남북 그 협력주들이 움직일 때 2018년도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해서 하한가 갔는데 다음 날 되니까 다시 만난다더라, 다시 상한가,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초전도체만 보더라도 만들었대더라,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레시피가 이걸 했더니 된다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초전도체가 긴 테마로 된 건데 이번에 봤을 땐 제가
오늘은 일단은 뭐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 위주로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가 있긴 합니다만은 철도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과거의 대하TI. 제가 봤을 땐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를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좀 살려야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 경험으로는 좀 짧은 테마를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걸 굳이 높은 가격에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나머지 좀 약간 추이를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좀 어떤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경협주 일단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들은 시장에서 아니면 뭐 이 지정학적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 뉴스는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지난주에 반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데 조선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뭐 거제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거제도 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네. 지금 조선 사들 이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이것 때문에 빠지진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세장인 부분과 약세장을 구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업종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재가 묻힙니다. 강세장은 악재가 막 나와도 시장에서 그걸 무시를 해요, 시장이. 근데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들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조선주들의, 물론 뭐 하나오션에 좀 국한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미국 군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과거엔 이랬거든요. 이것만 나오면 조선주 간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군 군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외부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루 어떤 호재로 끝난다라는 것은 지금 조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으로 봤을 때 강세냐 약세냐라고 판단했을 때 강세의 어떤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오늘 조선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나쁜 부분도 없고 나쁠 리도 없죠. 조선주들도 사실 실적하면은 뭐 사실 뭐 남부를 거 없는 업종이긴 한데, 그냥 시장 약세로 인해서 어떤 그 금요일 날에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일 뿐 조선주가 특별히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선주는 요즘에 호재가 딱히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네요. 조선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 조선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종목을 하나 좀 골라볼 텐데,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또 미국 쪽에서의 MRO나 뭐 미국 군함 수주 이야기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번 미리 선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하나오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네.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볼 때 실적 좋은데 왜 빠지지? 이게 반도체에도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 내일 모레도 아니고 단기간도 아니고 아주 좀 먼 미래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이 피크아웃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오느냐가 중요한데, 조선주들에 대한 피크아웃은 과연 무엇으로 왔느냐. 일단 처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가 좀 계속 너무 컸었고, 그다음에 좀 조선주들 피크아웃은 좀 전에 왔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신규 호재가 나오면서 그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은 좋은 실적을 내놔도 시장에서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실적 좋다고, 알았어.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더 큰 거 없어? 약간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너무 커졌죠. 그건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주, 뭐 소부장 다 마찬가지긴 하죠.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주들과 좀 약간 다른 어떤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필레 조선소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호주 기업이죠. 그 오스탈 인수한 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간 방산 쪽에서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해군 함정 관련돼서 해외 건조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오늘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하루짜리 이벤트로 좀 이슈로 좀 끝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죠.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 빅3 나쁠 리가 없고 수주도 굉장히 좀 좋죠. 일단 환율은 조금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급 쏠림이라고 하기에는 고점이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오긴 했죠.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는 이쯤에서 한번 고점이 좀 왔고 이제 조선주들은 이제 올해 최종 왔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15만 원 정도 올랐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7만 1천 원까지 그러니까 50% 이상이 지금 마이너스 났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너무 많이 이제 과도하게 거품이 좀 낀 게 아니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 봤을 때 거품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 실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정도로 좀 가격 거품이 빠졌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빠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조선주들이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실적이 나왔을 때 큰 어떤 반영이 없었죠. 해군 함정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 큰 반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쪽에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도체 쪽에 어떤 관심도가 좀 줄어들면 조선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주가에 반등이 올 수 있느냐. 저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럼 반도체가 죽어야지만 조선주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기관수급은 나쁘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하나오션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는 외국인 수급은 매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매수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하방보다는 상방 쪽을 조금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살펴봤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흔한 말로 다음 턴이 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또 적정한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섹터 대 섹터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컴퍼니 인사이드, 솔브레인 편.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IT 기기와 스마트폰 생산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중심에는 심장을 돌리는 핵심 혈액이 존재하는데요. 1조 분의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초 고순도 화학 소재의 제왕, 솔브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재 주권의 상징인 이 회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986년 31살의 젊은 청년 정지환은 작은 무역회사로 첫 발을 뗍니다. 일본산 반도체 수입 재료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무역 상사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떼어다 파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기술로 만든 화학 소재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리겠다. 그의 무모해 보이던 집념은 1990년대 공주 공장 준공으로 실체화됩니다. 모두가 기술 격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반도체 화학 소재의 국산화.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가겟과 CMP 슬러리를 연이어 자체 개발하며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든 거대한 비극이 터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산을 포함한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불산이 끊기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순도 불산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전 세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죠. 벼랑 끝에 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 솔브레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주 공장의 불산 생산 설비 신증서를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적기 지원과 연구원들의 밤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1조 분의 1이라는 극도의 불순물조차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기술력과의 싸움. 그리고 수출 규제 불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순물 함량 1조 분의 1, 최고 수준의
12엔 초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기화 시도를 단 한 번의 기술 혁신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 업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역풍을 맞은 일본 기업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솔브레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낸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식가계, CNP 슬러리, 2차 전지 전해액까지 영역 확장에 성공한 기술의 집념. 30년 전 작은 무역 상사로 시작했던 청년의 꿈은 연 매출 1조 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토를 지켜낸 독보적 기술력.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술 독립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월가가 서학개미의 SK하이닉스 ADR 매수에 경고음을 냈다. 국내에서 같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도 더 비싼 미국 ADR을 사들이는 현상을 두고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CNBC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월 미국 주식을 약 45억 달러 순매수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ADR에만 8억 4천만 달러가 몰리며 미국 상장증권 순매수 2위에 올랐다. 문제는 가격 괴리다. SK하이닉스 ADR은 국내 주식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변동성도 더 컸다. 월가에서는 같은 기업을 더 비싸게 사는 흐름이 투기적 과열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선호도 여전했다. 7월 순매수 상위 10개, 미국 종목 중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고 SOXL이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증시를 떠난 자금이 투자 대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베팅의 장소만 미국으로 옮긴 셈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장 초반 7,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6,800선 지금도 간당간당하게 밀려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글로벌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투심을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엇갈린 흐름 보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투자자 입장에서 꼭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초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중간이 없는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규제가 좀 시작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레버리지 ETF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이 리스크 좀 덜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드러내야죠. 중요한 것은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삼전 닉스 빠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언제쯤 나올까, 언제쯤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는 그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털리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맞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돌을 던져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일단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지뢰 중에 하나가 이 단일 상품 레버리지 ETF 임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 거래소와 증권사만 배불렀다. 이른바 개미들은 또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이에 보시면은 이 총 수수료 수익만 1,200억 가까이 네. 그렇게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거의 2달 정도 되는 기간 정도의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겠죠. 그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거래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주말은 제외되는 것이니까요. 증권사도 거의 900억 가까이 또 이제 한국거래소도 이익을 얻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을 하면서 고객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그걸 또 정부도 원했을 텐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시장 관리자와 금융기관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곧버스가 아니라 인버스 되면서 강제 매도도 있고 동시호가가 또 장 막판에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실상 공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원인이 됐다고는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오늘은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이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 요인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진단을 해야 될까? 차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이른바 ADR, 네. 사실상 미국 증시에도 주식이 상장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의 어떤 구조적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또 없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 ETF 상패를 이야기하지만 상패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걸림돌을 좀 최대한 해소하고 네. 치워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뭐 구조적인 거야 우리가 투자자로서 뭐 역부족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글로벌 거시경제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유가가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뭐 하루에도 12번 더 변덕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결국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분히 경쟁력,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그건 분명히 기초 체력뿐만 아니라 기본 체력뿐만 아니라 미래 체력까지도 갖추고 있다. 이건 변함이 없다라는 네. 그 근거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패를 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의 기초적인 체력을 잘 다지고 가는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 지뢰를 치우고 가는 것은 꼭 필요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장 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또 이름 올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것을 다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어떤 선을 돌파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들이 볼 때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 이른바 포모보다는 이제 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한 주당 10,000원이라도 더 벌었을 때 20,000원이라도 더 벌었을 때 나 그냥 빠져나올 거야. 자 지금 보시면 급격히 이 순매도하고 있는 건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물론 7조 846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 많은 분들은 약달러로 바로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강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요. 그리고 S&P 500은 연신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와 상관없이 미국의 뉴욕 증시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고하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굉장히 케빈 워시 말 그대로 일종의 미국식 농담으로 그동안 말 많은 이 토크티브한 것을 워시 씻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게 오히려는 오히려 건전한 시장 이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 내부의 내관이 되거나 지뢰가 될 만한 건 치우는 게 필요하다. 그 나머지들은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그동안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이 환율적인 부분 강달러로서 우리 시장으로 못 들어왔던 부분이 약달러로 전환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MSCI 지수상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 지수인 우리의 물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던 것을 팔았어야만 됐다.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소진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다시 담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도 뭐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닥터 둠이다. 뭐 시장을 어둡게 본다는데 뭔가 복잡해. 단순하게 보면은 일단은 내년까지 후내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력 충분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HBM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다.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차액 실현 쪽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낙폭이 뭐 아주 심각할 정도의 상황. 지금 25만 전자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과 달리 개인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초변동성 장세 안에서 국장을 좀 떠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간다, 뭐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탈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저도 35년간을 주식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늘 제가 확인하는 건 그래요. 항상 우리 이데일리 신문 제가 1년치 채워놓고 지나간 신문을 봅니다. 아, 그때 이 판단을 했더라면 그게 저한테 엄청난 공부가 됐어요. 네. 사계 경제일간지 물론 우리 이데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왜? 타임머신처럼 삶을 우리가 지나간 걸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물러서서 지난 6개월 전, 1년 전의 신문을 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판단했더라면 그게 공부가 돼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이 과연 떠날 때이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는 매도를 하고 미국 증시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를 하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잖아요. 양도세 감면 혜택도 제는데 8월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8월 14일까지 보면 다시 미국 주식을 순매수, 가파르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한국 증시 불안해서 못 살겠어. 삼성전자고 뭐고 돈도 벌 수 있는데 레버리지 ETF에 그냥 팔래.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10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고 나오는 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변동성이 크고 삼전 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이 되죠. 불확실성도 조성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미국 시장에서 상승률이 높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 이건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팔란티아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컴의 면도날 법칙처럼 다른 걸 다 떼어내 보세요. 떼어내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냉정하게 내년, 후내년까지 이 기업들의 이익이 유지될까? 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위치가, 위상이 사라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삼전 닉스의 본질을 보는 것, 실적 전망까지 잘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9월을 또 향해 가고 있는데 하반기 장세에 대한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회복되면 코스피 7,300이라든가 그 너머까지는 또 금방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오늘 실제로도 장 초반에 이 두 종목 급등하면서 7,200선 탈환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6, 7월 달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보시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사라졌냐? 아니라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이른바 AI 이 거품론이 우리가 확정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안 할 거예요? 여전히 AI라는 것이 생성형 이 GPT 프롬프트형은 이제 진입의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었네, 데이터 센터 하다가 손해가 났네,
그래서 메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 아마존이 어떻고 저떻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안 갈 거예요? 갑니다. 이제 세상은 터미네이터가 되는 것이고 스카이넷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장은 24시간 돌리고 인간은 말 그대로 사이버 유토피아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못 돌아가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공급의 이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로봇에는 반도체 안 끼워 넣을 거예요. 공장에는 반도체 안 끼워 넣을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가장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관련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본업은 충실한 거예요. MS가 됐든 그다음에 아마존이 됐든 간에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있다.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이제 피지컬 AI로 에이전틱 AI로 전환되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는 금융도 쇼핑몰도 다 AI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일 수밖에 네.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지금 이른바 이제는 5, 6월에 6, 7월에 어둠의 시기가 지나고 8월 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네. 9월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10월부터는 이제는 4분기로 접어듭니다.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역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을 봤을 때 중간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고나면 주가는 반드시 또 뛰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오죠? 땡스기빙. 그다음에 여러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하는 코리안 세일 대페스타도 이루어지게 되죠. 산타랠리까지 네.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산타랠리까지 멀리 보는 전략, 심플 이즈 더 베스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또 삼전닉스 하면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가 이 주주 환원입니다. 관련해서 또 간단히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짧게 말씀드리겠다면 많이 그런 이야기예요. 애플이 이 이른바 200%가 주가 가치가 올라갈 때가 뭡니까? 배당이 늘었을 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두 가지. 실적과 배당. 지금 내년 실적 641조 원. 우와! 그 다음에 후내년 964조 원. 네. 우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배당입니다. 확연히 확대하겠다. 마치 애플처럼 주가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제가 물론 이건 전망입니다. 그러면 26만 전자에서 50만 전자 안 되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플하게 또 심플리스트하게 보느냐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나오는 게 대규모 주주 환원이 7% 이상 배당 수익률 나오거든요. 자, 요즘에 은행 예금 여러분들 7%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노후 자금을 삼전닉스에 묻어두자. 제2의 전원주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주환원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LG,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메디슨 황 수석이사가 LG전자의 로봇 클로이드에 남긴 문구다. LG전자는 18일 서울 서초구 LG 데이터 팩토리에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해 로보틱스 협업 방향과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곳에 클로이드 수백 대를 투입해 청소와 부품 운반, 조립 같은 실제 작업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LG전자가 수십 년간 축적한 제조 물류 데이터에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해 연말까지 10만 시간, 약 12년 분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휴머노이드의 두뇌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에 활용된다. 결국 LG전자의 진짜 승부처는 로봇의 외형이 아니다.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이터 공장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다. 네, 동시효과 구간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코스닥은 3%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전환 좀 어떻게 해석해 보셨을까요? 좀 아쉽죠. 사실 지난주 내내 상승에 따른 어떠한 그 역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개장 초에만 해도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에 뭐 일본의 카오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수들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 자체는 미 다우지수, 뭐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다 정강 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상승 흐름이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 웬일이야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었어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80만 원, 이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차익 매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또 매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패턴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규모는 대폭 축소됐지만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 고점을 최대 매수했던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라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선물 쪽에서도 사실은 매수 규모를 4거래일 연속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인데, 장중에는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다가 이따가 45분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선물 시장 쪽에서 어떤 급격한 롱숏 전략의 뭐라 그럴까요? 장난을 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약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어쨌든 개장 초에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S4 또는 뭐 S7 이러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또 뭐 특히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거는 자제해달라. 그리고 또 전력 관련주라든가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런 쪽들도 종목별로는 반등 시도로 계속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주까지 반도체 소부장, 남북 경협 뭐 이렇게 테마성 상승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도 함께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지금 기관만 좀 그래도 수급 잡아준다면 좀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이번 주 흐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연출됐던 작용의 어떤 반등의 작용에 따라서 다소 반작용으로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가장 중요한 키는 개인들의 뭐 저가 매수 또는 뭐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의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1조 원 내외를 계속 보여준다라면 선물 시장 쪽에서 장난치는 어떤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현물 시장 쪽에서 1조 원 넘는 장중 순매수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매수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 또 요동을 치는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의 어떤 매매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물론 뭐 연동돼서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와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현재의 수급을 체크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앞으로 지수 흐름 보실 때는 외국인의 수급 위주로 잘 체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7,216포인트까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2%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6,80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훨씬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3% 이상 밀려나는 모습. 전거래 대비 30포인트 하락입니다. 833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6% 약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대, 개인 6,000억 원대 순매수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8,000억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이 물량 좀 덜어내면서 지수를 좀 부담을 줬고요. 4,000억 원대 순매도세 확인됩니다. 개인은 3,800억 원대, 외국인 소폭의 순매수로 잡힙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코스피가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후반 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코스피가 7,200선을 회복한 뒤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주들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샌디스크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내용까지 내놓았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매출도 확대됐다라는 보도까지 들려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5%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2.1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1.03% 상승세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MLCC와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HBM까지 전체적으로 오전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삼성전기가 7.57%, LG 이노텍도 3.21% 하락세 그려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항공주들이라든가 방산주들도 오늘은 하락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번 주에 ESS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 ESS 단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량들이 다시 한번 철회가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5.01%, LG 이노텍, 삼성 SDI도 5.43%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주들 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혼조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삼성생명이 3.16% 상승세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1.73%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젠슨항 CEO가 만났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메디슨 황이 LG를 방문을 해서 피지컬 AI 관련돼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중에 LG전자와 LG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LG전자가 3.26%, LG도 6.08%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정유주들의 상승세는 돋보였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고요. 협상이 만료가 됐는데 양측이 아직까지 날을 세우면서 SK이노베이션이 2.18%, S-오일이 4.07%, GS도 1.97% 상승세 그려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트레이딩 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들 단에서 살아남은 종목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은 전방위적으로 하락세를 장 초반부터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이 하락세가 더 깊었었는데요. 현재도 파란불 그려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마리서치가 1.26%, 삼천당제약도 2.28%, 클래시스는 7.47% 떨어진 채 마감을 했고요. HLB가 그날
그나마 보합권에서 종가 체결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51% 2차 전지 단에서 수급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현재 이 반도체 장비 단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유진테크가 1.30%, 주성엔지니어링도 0.84%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전장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7%대 넘어가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2.48% 견조하게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봇주들은 하락세 보이면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현대무벡스 10.36%, SPG도 8.9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보통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엔터주와 화장품주들도 힘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SM이 3.27%, JYP 엔터테인먼트도 4.1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수급가 지수 신민영 앵커와 함께 해보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결국 조정을 받은 채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5%대 약세로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8포인트 하락이고요. 6,86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3.5% 약세 834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피 200도 1.4% 약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7,216포인트 터치하기도 했고요. 장중에 6,800선 무너지면서 6,788포인트까지 저점 그렸지만 그래도 6,800선은 지지해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 초반에 또 반짝 상승하면서 872포인트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절약한 하락 전환한 이후로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장중 저점 827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보시면요. 코스피 안에서는 순매수로 잡혔는데 동시호가 구간 안에서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순매수세, 기관이 7천억 원대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수급의 방향성은 비슷했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대 순매도세 기록했고요. 외국인 소폭의 순매수, 개인이 4천억 가까운 물량을 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SK스퀘어까지 반도체 탑 종목들 올라왔고요.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 기기 쪽으로 수급 쏠려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HPSP와 원익IPS, 심텍과 테스까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 집중됐고요. 파마리서치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죠.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기대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안에서 LS일렉트릭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기업인 블룸에너지 향으로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해졌습니다. 3,400만 달러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이라고 전했고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배전 시스템 전반 일체를 공급하게 됩니다. 1%대 강세 흐름 연출했고요. 20만 9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HMM과 같은 해운주 오늘 시세 괜찮았고요. SK텔레콤, 이스페타시스까지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 쏠렸습니다. 신한지주, GS까지 이름 올라왔고요. GS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단 기업들, 이오테크닉스와 PSK홀딩스, ISTLB까지 PCB 관련 기업까지 올라왔고요. GNC에너지, 지난주에 KT와의 공급 계약 소식 알린 가운데 오늘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체크해보고 가시죠.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금 또 이어지는 가운데 HMM과 같은 해운주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상운임 상승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막히면서 우회되게 되면 선박의 이동 통로가 많아지게 되면서 운임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 받아갔습니다. 23,40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했다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해주려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급락장 안에서도 6.5% 강세 유지했습니다. 22,65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스kup이 쏠린 종목들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박세람 아나운서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 시장 전형적인 전강후약의 장세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파이널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긴장이 다시 한번 재고조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2달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는데 이 시한이 만료가 됐는데요. 이 트럼프와 이란 둘 다 날을 세우면서 마쳤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장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재부각이 됐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어적인 태세에서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다시 한번 시장에 형성이 됐는데요. WTI는 배럴당 85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브렌트 역시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 국채 장기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입장이 어떻게 표명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이널 포인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정강후약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저점 대비했을 때 20% 이상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마이크론도 4%, 샌디스크도 8%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키옥시아 역시 15%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에서는 강하고 후반에서는 좀 약해지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업의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트로픽의 이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픈 AI가 기업용 사업에서 AI 이 기업의 매출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 상무장관이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닌데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산 메모리의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간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도 무더기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좋다라는 언급까지 했는데요. 이에 남북과 북미 관계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협주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실제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대화 재개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 네, 8월 셋째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정규장 거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내리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내일은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포인트들 어떤 것들 좀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반등을 이끌었던 매크로 변수들, 유가도 안정적이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의 모습은 또 정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미국이 영해를 주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협상도 마무리가 종료가 됐고요.
결국 유가 브렌트 기준으로 90불을 넘어갔다라는 거. 아직 WTI는 80불대 중반에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또 미 국채 수익률 물론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적긴 합니다만은 30년물이 5.3%까지 넘어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좀처럼 어떠한 그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은 케빈 워시 의장 결국 19일 날 내일이죠. FOMC 의사록이 이제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위원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의사록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일 날 스페이스X 2차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한 3억 주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 1차 해제됐을 당시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좋은 흐름이 연출됐는데 네. 2차 해제는 단기적으로 또 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수급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어쨌든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21일 날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한국 수출 지표들 발표되면서 반도체주들이 또 한 번 어떤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우려했던 대로 반도체 어떤 수출량이 좀 줄어든다. 이러한 것들이 작용이 될지 결국 요 한 2, 3일 동안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은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관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큰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이 GPU 칩과 관련된 이런 자산 유동화 관련돼서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천억 불, 700조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떤 자산 유동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 논란이 진정이 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생태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도 또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아쉽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7천 이상만 넘어가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60일선과 120일선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인데 7,500을 중심으로 해서 6,800 이 밴드를 얼마나 잘 물량 소화를 해주고 그 주역이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61선 이상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또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또 하나 알려주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LG그룹과 엔비디아의 협업 관련한 내용들.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또 오픈이 되고 나니까 오늘 좀 세론이 작동이 됐는데 네. 그 주역 중에 하나가 물론 LG전자가 중심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 쪽에서의 이익률이 한 2, 3%에 불과했었는데 4.5%까지 나왔다라는 것이 실적 개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반도체 기판 사업도 10.6%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판이라든가 과학 부문의 성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2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LG 이노텍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실적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차원의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한 이 휴머노이드 부문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지난주에 이제 MSCI 편입이 한 종목이 이루어졌죠. 9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액티브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가기도 하지만은 패시브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58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요. 다른 뭐 삼성전기라든가 다른 기판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미진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조금 여유 있게 80만 원대 이상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을 골라주셨습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등에 업고 있는 LG그룹이죠.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인 기대감 주가에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주셨고요. MSCI 편입에 따른 수급이 또 어떻게 흘러올지 기대 살펴보시죠.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30일 날을 기점으로 저점 찍고 1차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타 섹터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비중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 또는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반도체 관련한 밸류체인 쪽을 중심으로 한 흔들릴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이번 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